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테슬라에 대한 관련 뉴스를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고 재밌는 얘기가 많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가치의 90%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초에 캐시우드가 3년 전인가 2029년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2600달러까지 오른다고 얘기할 때 로보택시에 대해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우리는 로보택시가 5년 안에 회사 가치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5년 안에 테슬라 주가가 26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예상보다 빠르게 테슬라 생태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캐시우드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땄는데요. 누가 봐도 당연하죠. 테슬라를 자꾸 자동차 판매 회사로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자동차 회사로 취급을 하면 판매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레거시 업체들의 차량 판매 대수가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하고 한국만 해도 차량 10대를 팔면 한 대 정도를 전기차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차량 10대 사면 9차를 전기차로 사고요. 스웨덴은 뭐 6, 7대를 전기차로 사고 뭐 그렇습니다. 유럽은 한 두세 대 뭐 이렇게 사는데 미국하고 한국은 아직도 10대를 사면 한 대만 전기차를 사는 거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레거시 업체의 차량 판매가 굉장히 큰데 자동차 판매 회사만 갖고 주가를 매긴다면 적절하지 않죠. 지금은 로보택시 그거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주행되고 있잖아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정상적으로 주행되고 있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도 잘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조만간에 100대 정도는 늘릴 거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그 베이 지역에 테슬라 로보택시를 100대 정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겠죠. 미국 전역에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된다면 이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뭐 1, 2년 안에 그냥 미국 전역에 다 퍼져서 로보택시들이 막 돌아다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주가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짐 크레이머가 저런 사람이죠. 테슬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 그래서 짐 크레이머 샤랍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짐 크레이머는 어젯밤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테슬라는 지금 변화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에서 기술 회사로 전환하는 중이다. 지금 판매가보다 기술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사든 어디로 갈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사든 어디로 갈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자동차 회사에서 기술 회사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를 막 사고 싶어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콜 그린이라는 사람이 지금 테슬라에 15만 달러를 투자하면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내 생각엔 맞을 것 같다. 맞다. 1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가 되려면 6배 정도 올라야 되는 거죠. 6배, 7배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오른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옛날에 1980년대 TV 드라마 나이트 라이더에 등장하는 키트라는 차가 있었어요. AI가 탑재되어서 대화하고 자율주행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키트 빨리 와! 그러면 차가 멀리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부릉부릉 해가지고 혼자 막 오는 거야. 지금 테슬라로 언슈퍼바이즈 로보택시처럼 그렇게 오는 거지. 테슬라는 자사 차량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과 통합된 대화형 음성 지원 등 유사한 고급 AI 기능이 탑재되어 키트가 사실상 현실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맞는 얘기죠. 그럭하고 막 대화하면서 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면이에요. 옛날 그 키트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는 그거예요. 그죠? 실제 미래는 훨씬 더 발전해 있다.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약 10배의 매개 변수를 적용하고 비디오 압축 손실을 크게 개선한 새로운 FSD 모델을 훈련하고 있다. 오호. 10배의 매개 변수?
매개 변수가 뭐냐면 인공지능 모델의 지능 수준을 결정짓는 수많은 10배 매개 변수니까 경험이 10배 이상 많은 거니까 굉장히 훨씬 똑똑해지는 거지. 비디오 압축 손실, 자율주행 차량이 카메라 영상을 압축할 때 생기는 정보 손실을 개선하면 좀 더 정확하게 빠르게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 달 말쯤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훨씬 더 원활하게 잘 작동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대화를 잔뜩 나눴는데 나눈 대화를 요약하자면 이제는 공장에서 막 생산된 테슬라 차량이 별도의 조정 없이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공장에서 바로 나와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언슈퍼바이저 운전이 가능하다. 일론 머스크가 이는 공장에서 바로 나온 개조되지 않은 테슬라 차량입니다. 즉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테슬라는 감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거 지난번에 봤잖아요. 공장에서 나와서 그 주차장까지 혼자 알아서 줄지어 가는 뭐 그런 모습을 이미 영상으로 봤습니다. 새로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중 현재 4보다 매개 변수가 4, 5배 더 많은 강력한 버전이 몇 달 내로 배포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까 조금 전에 다음 달 말쯤 나올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올해 말쯤 공식적으로 배포될 예정이고, 메모리 연산, 속도 최적관리의 시스템 전반으로 재교육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를 아끼고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처리하여 자율주행 성능과 반응 속도가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일론 머스크의 답변? 뭐 이런 겁니다. 답변.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또는 캡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위하여 100대 이상의 테슬라를 베이 지역에서 최대한 빨리 운영할 것이다. 뭐 이러면 뭐 빨리빨리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면 상황이 좀 더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게 되겠죠. 요금 제도가 동적 요금제에 도입이 되면서 짧은 거리 탑승 요금이 인하된다는 거죠. 동적 요금제가 다이나믹 프라이싱. 이게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동안에 따라서 지난번에 오스틴에서는 정액 요금이었죠. 한번 타면 그냥 얼마 6.9달러인가 뭐 그랬었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죠. 거리별로 짧으면 요금이 조금, 먼 거리는 요금이 많이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 찬이라는 사람이 테슬라는 오늘부터 로보택시 보험을 출시했으며 저는 오늘 11번 탑승했대요. 11번. 11번 탑승을 한 데이터가 이거와 같다는 거야. 14분 동안 4.5마일을 타서 5.51달러를 냈고 4.01마일을 16분 타서 5.01 냈고 2.12마일을 8분 타서 3달러를 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 그래서 총 55마일 동안 254분을 타서 56달러를 제출했어. 이렇게 테슬라 차니 그래서 요 각각 다 올렸어. 이렇게 여기 다 올렸죠. 여기에 4.5마일을 14분 타서 5.5달러를 냈고 4.01마일을 16분 타서 5달러 이렇게 냈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했어. 이거 근데 그거를 소연 메리트가 또 정리를 한번 해봤어. 내가 대한 여러 라이더와 테슬라 찬 요 아래 사람이죠. 아래 게시물을 기반으로 한 오스틴의 테슬라의 새로운 로보택시 가격 책정 시스템을 분석을 했더니만 일단 거리 관계없이 기본 요금 1달러를 배정한다는 거야. 거리 관계없이 모든 요금에 청구돼 1달러. 그 다음에 이동한 마일마다 1달러를 추가. 기본 1달러에 이동한 마일마다 1달러를 추가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1마일 가면 2달러 내는 거고 3마일 가면 4달러 내는 거고 마일마다 1달러니까 그죠? 10마일 가면 11달러 내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추정을 한 거야. 추정을. 이 정도 열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테슬라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로보택시와 웨이모의 요금 비교. 오스틴 지역에서 오스틴에서 동일한 목적지와 시간대를 기준으로 로보택시와 웨이모를 요금을 비교해 보았다. 로보택시는 4.4달러, 웨이모는 10.95달러. 더블이네. 오스틴 지역에서 웨이모를 이용하려면 우버 웹을 통해서 우버X를 호출해야 하며 요금은 운전자가 있는 우버X와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운전자가 없는데 운전자 있는 거와 왜 동일하게 책정되지? 반면 로보택시는 별도의 운전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거리와 시간대에 따라 로보택시의 요금은
웨이모보다 35에서 5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로보택시가 비용 효율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 로보택시는 웨이모에 비해 경제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요금 차이를 고려할 때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이용자라면 로보택시를 우선 고려할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비싼데 웨이모를 타냐는 거야. 50%싼 로보택시를 타지 뭐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통체증을 테슬라가 처리하도록 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지켜봐야 돼. 교통체증이 오면 테슬라가 알아서 한다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체증이 오면 테슬라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할 거다. 당신이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 그럭을 통해서 이제 모든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FSD와 결합하면 모든 것이 곧 나올 겁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로보택시와 그룹2 가이드 모두 하이트 페이스의 자동차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가면서 이제 그럭이 지금 가는 도로 상황을 막 설명해 주는 거 나와요. 유명한 데가 뭐고 뭐 관광 안내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좀 잠깐 보면 되겠죠. 자, 요거는 좀 끔찍한 장면이긴 한데 이것만으로 테슬라 로보택시가 몇 달 안에 1위의 승차 공유 서비스가 될 거다. 한 여성 승객이 그 리프트를 탔거든요. 근데 리프트 기사가 성추행하는 장면이야. 요 문장이 그냥 해석한 게 한 여성이 하차 중에 자신을 추행한 리프트 기사 영상이 공개된 후 입을 열었다. 자, 이런 게 이슈가 되면 어때요? 무서워서 누가 뭐 리프트나 우버 타겠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테슬라 타지. 테슬라 로보택시 운전자가 없는 테슬라가 새로운 도시에서 로보택시 운전자를 채용합니다. 여러분의 도시도 테슬라 중 하나일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텍사스의 오스틴 새로운 로보택시 운전자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텍사스의 달라스,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 뉴욕의 브루클린, 플로리다의 템파, 플로리다의 올란도,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아리조나의 피닉스 뭐 이런 곳에서 운전자를 채용한다고 하니까 그 조만간에 저걸 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도 로보택시가 언슈퍼바이즈 로보택시가 시작될 거다. 그 다음 테슬라 저가형 저렴한 모델 Y는 480km 정도 달리는 것 같다. 62.5kW 표준 배터리보다 20% 작고 추정 주행 거리는 370에서 380km 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10월 1일 9월 달까지 보조금 다 주고 9월 말에 보조금이 멈추잖아요. 그때 저가형 모델이 짠하고 나올 거다. 그렇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저렴한 모델 Y는 배터리 용량이 50kW로 줄어들고 주행거리는 480km로 낮아질 전망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차 가격을 낮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에 메가버스가 4배에서 5배로 확장된 새로운 업데이트된 FSD 버전이 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의 베이 지역에 로보택시를 100대 이상 풀 거다. 조만간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 새로운 테슬라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다. 텍사스 뉴욕, 브루클린, 플로리다, 마이애미 뭐 이런 곳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새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어제 한 4% 정도, 3.4% 정도 올랐는데요. 테슬라는 얘기했죠. 지금 몇 년 동안 힘이 응축되고 있어. 차량 생산만 갖고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해. 근데 이제 로보택시가 나와서 지금 그게 막 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머스 로봇이 또 현장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쑥쑥 올라가는 거죠. 과거 테슬라 주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헤매다가 오르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헤매고 있는 중이야. 어느 순간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지금 뭐 이런 자리야. 여기서 이제 견디는 거지, 여기서 못 견디고, 조금 맞았다 그런 데서
못 견디고 빠지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고, 확신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사람들은 나중에 대박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워렌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의견을 일치하면서 같이 인내하자고요. 자, 이상 김 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